케이스 같은 경우 출산 후에 발생한 난청, 그리고 그 후에 호전 후에 발생한 이명에 대해서 의뢰하신 건데요. 귀를 관찰하고 청력 검사를 정확히 해봐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겠지만 말씀해 주신 증상으로 미루어 볼 때 돌발성 난청의 증상이 처음에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2, 3일 이내 짧은 기간 동안에 갑자기 일상생활에 불편할 정도로 난청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약한 정도의 이명이나 어지럼증도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 후라는 상황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출산이라는 과정은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사건이죠. 진통과 분만 과정에서 에너지 소모도 많고, 그리고 혈압이나 복압도 많이 상승하는 상황이고요. 또 분만 과정에서 혈액 소모나 또 체액 소모가 많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과정 후에 일어나는 에너지 소모로 인해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후 산욕기라는 회복 과정도 각별히 주의해서 조리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출산 후에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돌발성 난청 증상 보이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면 수능 청력 검사에서 연속된 3가지 이상의 주파수에서 30데시벨 이상의 청력 저하가 나타나는 것을 그런 증상이 3일 이내에 나타날 때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할 수 있는데요. 어려우시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갑자기 상당한 음역대에서 청력 저하가 나타난다. 그것이 돌발성 난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청력 저하된 경험이 있으신지요?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아직은. 없으시죠? 네. 아마 대부분 청력이 떨어진 게 경험이 없으실 거고, 청력이 떨어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좀 상상하기가 어려우실 텐데요. 맞아요. 예, 보통 이제 처음에 그런 증상을 겪으실 때는 아마 다들 이런 경험은 있으실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셨을 때 귀가 먹먹해진다거나 아니면 산에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귀가 먹먹해지는 그런 증상, 그런 것들은 이제 앞에 서혁진 원장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관에서의 압력차 때문에 생기는 증상인데, 처음에 난청이 발생하더라도 거의 비슷한 증상으로 호소를 하십니다. 귀가 먹먹한 증상이 나타나고요. 근데 보통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소실이 되거나 혹은 침을 삼키는 행동을 통해서 그 구멍이 뽕 뚫리는 느낌이 나면서 귀가 뚫리게 되는데, 이와 같은 돌발성 난청 같은 경우는 신경이 마비된 증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호전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안면신경 마비 기억하실 겁니다. 안면신경이 마비돼서 얼굴의 근육이 마비되어 움직이지 않게 되는 증상인데요. 마찬가지 돌발성 난청도 특정 음역대에서의 청각신경이 마비되면서 그 부분에서 신경세포가 일을 하지 못해서 청각 소실이 일어나는 거고요. 따라서 호전되는데도 최소한 뭐 1주에서 2주 정도, 길게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호전 기간이 필요합니다. 돌발성 난청은 그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원인 불명으로 진단을 받고, 갑자기 난청이 생기기 때문에 전조 증상도 없고, 또 치료 과정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들 하시는데요. 아직까지 주된 원인으로 알려진 것은 바이러스 감염이나 혈관 장애, 혹은 자가 면역성 질환, 혹은 큰 소음에 노출되었을 때, 그런 것들이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은 대부분의 원인을 차지하는 원인 불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돌발성 난청 환자분들이 내원하셨을 때 진찰을 해보면 환자분들께서 호흡의 수나 호흡의 패턴이나 맥박수라든지 혹은 수면 장애가 있다거나 그런 신체 징후에서 불편한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런 것들을 정확히 분석하지 못하고 원인 불명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에 대해서 한의학적으로 진단을 한다면 돌발성 난청을 이제 대부분의 원인 불명으로 진단받는 돌발성 난청을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것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의학적으로는 돌발성 난청은 간허, 상열, 기허, 신허, 기혈순환 장애 등으로 나누어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청력의 회복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명이라든지 아까 보셨던 일상생활에 약간 방해가 되는 어지럼증 혹은 귀가 먹먹한 증상들도 더불어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치도 중요합니다. 자칫하면 영구적으로 이제 청력 소실이 일어날 수 있는 돌발성 난청입니다. 반드시 가까운 한의원에서 한의학적 치료를 받아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그러면 돌발성 난청이 왔었을 때 평상시 생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떤 점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돌발성 난청이 발생했을 때뿐만 아니라 예방을 위해서도 충분한 휴식과 숙면을 취하는 것이 평소에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스트레스와 긴장 상태는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증상을 악화시키고 그리고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흡연이나 음주는 반드시 이 발병기에는 삼가시는 게 좋겠고요. 균형 잡힌 식사 물론 중요하겠습니다. 이어폰을 오래 사용하시는 것은 증상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되면 얼굴 속에 눈, 코, 귀, 입이 다 모여 있죠. 그렇죠. 특히 이제 이 눈, 코, 귀, 입의 위치를 보게 되면 코를 중심으로 해서 각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코를 중심으로 해서 눈과 코가 연결되어 있고 코와 입이 연결되어 있고 코와 귀도 실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귀와 코를 연결해주는 부위를 우리가 이관, 유스타키 오관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관은 평소에는 이제 닫혀 있다가 우리가 하품을 하거나 침을 삼킬 때 조금씩 열리면서 코로 들어온 공기가 귀 속으로 드나들면서 밖에 있는 대기의 압력과 이 귀 속의 압력을 같게 만들어 줌으로써 정상적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귀 속에 있는 고막뿐만 아니라 이 이관의 기능도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우리가 극도의 피로나 스트레스 상황, 지금 이 환자분도 이제 출산 후에 굉장히 몸이 피로에 쌓여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 비염, 축농증, 편도염 같은 이비인후과 질환 후에 나타나는 후유증으로 인해서 이관의 통로가 좁아지거나 아니면 이관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서 압력 조절이 결과적으로 되지 않아서 소리가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될 때 우리는 이제 이관 협착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관 협착증 환자분들은 보통 어떤 느낌을 호소하시냐면요. 귀 속이 답답하고 먹먹하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높은 산을 올라가거나 비행기를 타면 순간적으로 귀가 먹먹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침을 꿀꺽 삼키거나 물 한 잔을 마시면 다시 또 그 느낌이 없어지는데 이 이관 협착증 환자분들은 그 느낌이 사라지지 않고 며칠간 지속이 되고 보통 일주일 이상 이 증상이 지속이 될 때 이관 협착증을 진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제 밖에서 외부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 난청 증상이 동반이 되고요. 반대로 내가 소리내는 목소리는 더욱더 크게 들리는 자성강청의 증상, 그리고 또 귀 속 자체에서 삐 하는 듯한 뭔가의 소리의 울림이 나타나는 이명 증상이 대부분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어르신들도 이명 난청 때문에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죠. 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청신경 노화와 관련된 이런 일종의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지만 이 이관 협착증은 이런 노화 증상이랑은 전혀 무관한 병이고요. 실제로 발병 연령을 보면 30대가 가장 많고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좀 더 많이 발병하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관 협착증이 병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스트레스가 꼭 빠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관 협착증의 치료를 할 때에는 약물 치료를 할 때 꼭 신경 안정제나 자율신경 조절제가 꼭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약물 치료를 했을 때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을 때에는 고막에 직접 환기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 결과들이 그다지 썩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얼굴 속에 있는 이목구비, 즉 눈, 코, 귀, 입의 위치를 보게 되면 다 코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코병, 눈병, 귀병, 입병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 코에서 그 실마리를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관 협착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관이 열려 있는 입구 부위 쪽에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 부종이 있어서 좁아짐이 나타나서 이관 협착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방에서는 이 부위를 직접 침을 통해서 염증을 없애주고 부종을 가라앉히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이와 함께 두면부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체질 한약을 복약하면 이 치료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 협착증은 초기 치료만 잘하면 빠르면 15일에서 30일 이내에 완치가 될 수도 있는 병이기 때문에요. 혼자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한의원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제 환자분이 이제 난청 때문에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난청은 이제 낫게 되시고 이제 이명으로 발전을 한 상태신데, 이 난청 같은 경우에 3분의 1은 이제 다른 후유증 없이 낫게 되지만 그 이외에는 청력의 감소라든지 아니면 이명으로 발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분도 돌발상자, 지금 박태준 원장님도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이제 돌발성 난청이 왔다가 그다음에 이명으로 발전을 했지만, 이제 난청에는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돌발성 난청 이외에 전음성 난청이랑 그다음에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는데, 이제 전음성 난청은 이제 그 외이와 중이 쪽으로 이제 문제가 생겨서 뇌로 그 소리가 전달이 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감각신경성 난청은 이제 그 바깥 쪽이 아닌 안쪽 뇌 쪽의 문제 때문에 이제 뭐 달팽이 관이라든지 아니면 청신경이라든지 아니면 중추신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 난청이 발생하는 거를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이나 이제 이유 없이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은 이제 돌발성 난청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환자분이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이제 깨끗하게 낫고 끝났으면 괜찮으신데 이명이 발생을 하신 게 사실은 더 큰 문제로 보이거든요. 보통 이제 그 이명 같은 경우는 저희 임상적으로도 난치라고 할 정도로 그 이명은 빠르거나 아니면은 명쾌하게 치료가 이루어지는 질환이 아니라서 지금 성인들의 거의 한 30% 이상은 이명을 호소하고 있는데, 저희 건강 이제 한의사 그 시청자들 전화를 주시는 전화 상담 주시는 것에도 이제 이명으로 그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이명은 이제 30% 이상이 이제 호소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일부분은 수면을 방해할 정도로 고통을 느끼시거나 아니면 일상 생활조차도 하실 수 없을 정도로 이명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명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명은 뭐 중이염이라든지 아니면 뇌이염, 그리고 외상으로 나타난다든지 아니면은 뇌 종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명이 나타나지만 이제 가장 많은 이명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이제 뚜렷한 원인이 없이, 그러니까 기질적인 원인 없이 이제 자각적 혼자 이제 스스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이명을 많이 호소를 하고 계신데요. 이 이명이라고 하는 질환은 이 질환을 그 타겟으로 해서 치료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이명을 변증의 하나로 보시고 그렇게 치료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이명을 호소하시는 환자분 같은 경우에 연령대별로 원인들이 조금 주 원인들이 많이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중장년층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운이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청신경도 노화되고 그렇게 되시면서 이제 기허형이나 아니면은 이제 신어형 이명을 많이 호소를 하시게 되시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저희 한의원에서는 저희 십전대부탕이나 이런 보약들 많이 쓰고 처방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0대, 40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간화형 이명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스트레스로 인한 이명. 그래서 이런 분들은 청간지제나 이기활혈지제를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고 있고, 지금 20, 30대 이제 출산을 하시는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기운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이제 기어나 뭐 혈어를 이제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보약을 많이 처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20대 남성분들이나 군대를 다녀온 그런 분들은 뭐 귀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이어폰이라든지 아니면 외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명이 많아서 그거는 이제 그쪽으로 해서 치료를 하게 되시고요. 그리고 40대 남자분들, 그리고 음주를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제 뭐 간열, 담열, 그리고 뭐 담화에 의한 그 이명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청열지제라든지 아니면은 거담지제, 청열조습지제 같은 것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대부분은 요런 그
이후로 한의원에 내원하게 되시고 치료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시고요. 이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명확한 이유, 뭐 기혈하든지 스트레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으신 분들은 그나마 예후가 좋으시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빠른 상담과 함께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면 더욱 빠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난청, 이명과 관련해서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귀 자체의 고막이나 이제 중이염처럼 뭐 귀 고막이나 귀 자체에 기질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 주변 이제 근육들이 문제가 있는 경우. 세 번째는 이제 내장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진이 빠졌다든지 흔히 얘기하는 그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귀 고막이나 뭐 중염이나 뭐 문제 있는 경우는 처음에 진단을 했을 때 이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 뭐 들여다보면은 바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보통 여기 주변에 보면 귀 주변에 그 우리 견갑거근이라든지 여기 흉쇄요돌근이라든지 사각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육들이 이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이 긴장을 해서 수축이 되고 그럼 이 주변에 안쪽에 있는 목 안에 있는 혈관과 림프관들을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되면은 이게 충분히 흘러야 되는 게 원활히 가지 못해서 그렇게 이명이 뭐 흐르는 소리, 귀뚜라미 소리 같이 이명이라든지 난청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산모분이 처음에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 우리가 긴장하고 그러면 이게 움츠러들지 않습니까? 긴장하고 이게 언제 애가 나올까 노심초사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나도 모르게 긴장하게 돼요. 우리가 보통 우리 동물들도 보면은 우리 초식 동물들 가장 긴장할 때 사자가 이렇게 온다, 잡으러 온다. 그럴 때는 보통 어떻게 하죠? 사슴이 있는데 네. 이제 사자가 날 잡으러 온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망가야 되지 않을까요? 도망가야 되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물들도 보면은 앞발이 이렇게 먼저 뛰쳐나가기 때문에 네. 여기가 수축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인간들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여기가 수축이 돼.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긴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언제 애가 나올까 그다음에 또 이제 용을 쓰잖아요. 이렇게 출산할 때. 네. 그러다 보면 여기가 많이 긴장이 되고 탈진한 상태도 여기저기 담이 걸린다든지 어깨가 아프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눌려서 림프 순환을 막아서 이제 그런 이명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그리고 마지막 아까 이제 우리 진이 빠진다. 우리 보면 우리가 아유 우리 진 빠진다. 아이고 피곤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가 피곤하다. 피가 부족하다. 아이고 진 빠진다. 진이 체액이 많이 부족하다. 뭐 아니면은 우리가 숟가락들 힘도 없다. 밥 먹을 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밥 먹는 것도 힘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제 밥을 먹을 이제 식욕이 생깁니다. 너무 기운이 없다 보면은 그러니까 비위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간이라든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위장에서 음식물이 들어오면은 그걸 영양분을 흡수를 해가지고 간에서 대사를 해서 심장을 통해서 온몸에 보내야 되는데 영양분을 흡수해서 보내고 그리고 비장에서 그런 혈액들을 만들어주는 작용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이제 출산 자체로도 체액과 그런 혈액 양이 많이 부족하지만은 그게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것도 많이 그 부족하게 돼요. 그 나오고 나서도. 그래서 그때 보통 대부분 이제 탈모가 생기고 다시 이제 또 생기지만은 그 다음에 보면 혈압도 약해지고 기립성 현혹 같이 이제 우리가 혈압도 약해져서 일어나 그러면 어지러움증도 많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산모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이명이 더 잘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이 우리가 소리가 들리고 그러는 것이 고막을 통해서 안에 그 체액의 순환 흐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게 회전이라든지 균형이라든지 그런 게 밀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서 보충해야 되는 경우로 또 나뉘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